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이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마어마한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떤 멘토님 모셨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식공장장은요, 주포 이현민 사단의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시청자분들도 오늘 들어올 시간만을 기다린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제나 앵커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현민 사단 함께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현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현민 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오픈톡방입니다. 지금 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해당 링크 타고 클릭하시면 바로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전화번호로 나가고 있는 026007-8339번이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입니다. 해당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주신다면 바로 실시간 중에 이현민 멘토님과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잠시 이현민 멘토님과 먼저 연사를 하고 상담 지금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인사 먼저 좀 나눠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가 정말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그냥 시작해도 오프닝 전화 주시면요. 그냥 바로 전화 연결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상황을 좀 했어요. 네,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는 보고 네. 그 다음에 인사 마저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네. 지금 바로 들어온 전화에 좀 그쵸. 당황을 했는데요. 네. 자,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나요? 네, 한국금융지주 우고요. 네, 한국금융지주 우입니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매수가 64,400원에 비중은 14%요. 아, 비중 14%의 매수가가 64,4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 상황 보시면요. 48,100원 그리고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 이 우선주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사실 이거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제 우선주가 좀 더 이렇게 탄력성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매수했는데 제가 이거 상장 직후에 팔았어야 되는데 욕심부리다가 못 팔았거든요. 아, 네. 네, 자, 그래서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 확실히 언제 청산을 해야 될지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추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새로운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바로 멘토님 통해서 해결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64,400원이고 비중 14% 맞으시죠? 네. 근데 한국금융지주가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한 30% 초반 정도 때 정도에 지금 약간 손실이 나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맞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손실이 크셔가지고 비중이 14%면은 비중이 한 종목당 작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고민이신 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이 금융 쪽이 금리 인상이 좀 돼야 이게 수혜를 받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약간 이번 연도에도 그렇고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좀 꺾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한 6개월, 1년 정도를 선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조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봤을 때 기준금리가 사실 인상은 뭐 12월 달에 50% 정도, 아니 50bp 인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년 여름쯤에 보면 사실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예, 좀 인하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인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계속 인상이 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경기 침체 네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뭐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마 네. 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이 좀 더 한 차례 더 있었을 때 조금의 네. 주가가 반응이 온다면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일단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손실 때문에 사실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뭐 10% 이내 거는 손실 바로 하죠. 칼같이 하죠. 저도 맨날 안전벨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안전벨트가 사실 꽉 매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느슨하게 매져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비중을 조금은 올라오셨을 때 조금씩은 줄이시다가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계속 금리 인상이 막 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손실 난 게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이런 방법도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좀 네네. 줄어드시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주가 반응이 안 오는 종목보다 어쨌든 저희 방송 많이 보시는 거 아니세요? 네. 저희 방송 많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네.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스탠스를 그쪽 스탠스로 바꾸셔가지고 조금 수익을 내면 손실분이 네. 충분히 커버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방법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요, 멘토님, 우리 시청자분께 만약에 조금 우리가 비중을 줄인다면 몇 %까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14%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5%까지 줄였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10%까지요? 5%까지 줄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바로 그거는 안 되니 그쵸. 주가가 이제 조금 이제 올라왔을 때마다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줄이다가 그래도 한 7%까지 반절은 조금 줄이시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근데 좀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시청자분이 지금 좀 목소리가 힘이 많이 없으시네요. 그쵸. 이게 수익이 가격 상승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네, 네, 좀 그때 이 수익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쵸, 속상하시죠. 그쵸. 근데 보통 네. 멘토님, 우리가 또 이런 전략도 써요. 이렇게 이 시청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이 손절을 굉장히 좀 못하겠다라는 반응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120일 그 이평선이 한 55,000원, 53,000원 정도에 있는데 이렇게 조금 5만 원 초반선까지 왔을 때 절반 정도를 청산을 하고 네. 그 이후에 또 바로 64,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긴 어렵잖아요. 이 많은 사실 비율이. 힘들죠. 그러니까 혹시 이런 전략은 어떨까요? 5만 원 초반까지 왔을 때 50% 청산, 그리고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좀 어떨지 이런 제안을 좀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괜찮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괜찮고, 네.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했을 때 오래 기다리기 힘드시면 지금 방금 같은 방법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이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연말에 일단 배당을 조금 받으셔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조금 이제 조금 줄이시는 게 손실분을 그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되었을까요? 좀 마음이 아픈 상담 내용이었죠?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요, 톡방 들어오시면 더 길게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추가적인 질문들 아니면 다른 종목까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좀 우리 못다한 인사부터 먼저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포이어민 손님 지금 좀 늦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우리 급하게 상담을 하느라 못했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텐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방금 상담하신 분이 마지막에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셔서 마음이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저분은 꼭 방에 들어오셔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고 싶어요. 그쵸. 네. 또 우리가 그 종목 상담이라는 게 네. 항상 내가 수익권일 때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실일 때 상담을 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아픈 전화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줄로 좀 요약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오늘의 키워드 어떤 키워드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단어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를 작은 고추가 가지고 맵다. 오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네, 추측 한번 해보세요. 사실 뭐 오늘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좋았죠. 네. 작은 고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모르겠거든요. 왜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뭐 형이라고 코스피를 이제 말씀드리면 네. 형이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엔 계속 이제 대형주 위주의 이제 상승세가 좋았던 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코스닥의 반전이었죠.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어쨌든 기업들 그 종목들이 코스피보다는 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고추가 오늘은 좀 매웠다, 힘을 좀 발휘한 좀 날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를 너무나도 유쾌하고 재미있게 오늘의 시장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 좋았는지 한번 이유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네. 코스피가 지금까지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뭐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을 때 그래도 수익 실현하자라는 욕구가 좀 발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요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아니, 톡방 수익률이 네. 그렇게 좋다고요? 아, 뭐예요? 이거 뭐예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톡방에서 굉장히 또 우리 멘토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신대요. 아직까지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고백을. 고백까지는 네. 아니고요. 네. 네. 하여튼 팬심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지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렇다면 노란 톡방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제나 앵커와 함께 톡방 수익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 수익률을 보기 전에 바로 실시간 상담 한 통이 걸려왔다라고 또 왔어요? 합니다. 네. 네, 오늘 이현민 멘토님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자, 첫 오프닝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전화 상담인데요. 어떤 상담인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바이오니아요. 바이오니아요. 바이오니아 지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3,000원이고 30%입니다. 네, 83,000원에 30% 비중이 꽤나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종가 바이오니아 33,650원에 8%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금 모자른 상황 속에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니아 언제 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월 달쯤에 네. 근데 바이오니아를 왜 매수하셨을까요? 코로나 한창 좀 심할 때 네. 그때 샀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있던 종목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조금 물려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답답한 마음이 계실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이현민 멘토님 연결해서 한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민 멘토님, 저희 시청자분과 함께 대화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한번 안녕하세요. 가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바이오니아에 지금 매수가가 83,000원이고 비중이 30% 들어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으시죠?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여보세요? 네, 네. 네네. 코로나 그냥 한창 좀 네네. 그 확진자 수 늘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샀는데 손절을 손절 못 됐어요. 하셨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거의 손실은 한 60% 정도 나시고 계신가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건 손절을 좀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바이오주가 계속 많이 빠졌었어요. 계속 지금 빠졌는데 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사실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뭐 지금 앞으로 조금 뭐 더 생기더라도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뭐 그냥 독감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공포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선에서 사실 더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저점을 좀 다지고 있어요. 저점을 다지고 있어서 저는 최근에 주봉상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을 좀 계속 다져주는 모습이 보이고 7월 달에 보면은 7월 달에 뭐 한 달에 뭐 한 870억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밑구간에서 이런 거 잘 보시면 좋거든요. 저점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밑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면은 조금 더 홀딩하셔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왜냐면 60%는 손절에 소리 안 나가요. 저 같아도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상승을 해주면 비중은 줄이시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5만 원까지 오잖아요. 네. 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30%에서 적어도 3분의 1은 더 줘야 돼요. 힘드신 거 알아요. 5만 원까지 좀 오래 걸릴까요? 사실 제가 이거를 뭐 언제 됩니다 이러면 저는 뭐 무당이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관점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뭐 꿈틀꿈틀 거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조금 지켜보시면 힘드시더라도 지금 여기서 손절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에. 네. 그래서 5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3분의 1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7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그럼 네. 3분의 1 또 덜으세요. 어, 왜냐하면 지금 고점에서 물려 계신 거여서 네.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제가 그냥 좀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부터 너무 급등한 종목 있잖아요. 네. 너무 급등한 종목은 주변에서 얘기 듣고 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때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마음이 가가지고 손절이 잘 안 되셔서 지금 사태가 일어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근데 안전벨트 장인이거든요. 아, 네. 예, 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네,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매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좀 관심 있으시면은 뭐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도 하시고 근데 안전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네, 됐습니다. 많이 속상하시죠.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언제든지 종목 교체를 통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절 꼭 하세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방송 중에만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QR코드 문도 닫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찍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현민 멘토님 안전벨트의 귀재, 달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분의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현민 멘토님의 최근 수익률부터 한번 훑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신흥 SEC가 지금 16.56% 상승입니다.
11월 9일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3% 단기간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11월 9일 MP 같은 종목도 6.63%, 10월 26일 OCI가 3.94%, 무려 포스코케미컬 10.81% 상승 중입니다. 우선은 가장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신흥 SEC. 이 종목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신흥 SEC 단기간에 16% 상승이라는 놀라운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어떤 전략으로 타점을 잡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가 제 히든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든 종목이었는데 네. 제가 가격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드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흐름을 좀 보다가 이 정도 타임이면 이거 좀 들어갈 만하다. 좀 엄청나게 장기간 보유할 생각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조정이 좀 있었는데 주가가 밀릴 때 거래대금이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 이탈 별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지지를 받는 모습 보고 바로 매수하세요 해가지고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수익이 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 수급 상황까지 이 파악을 한 다음에 뭔가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한 다음에 이 매수 사인을 정확하게 주시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반응이. 네, 근데 그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지지 이런 라인이 한 번 있었을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여기를 다져줬을 때, 이 종목은 거래대금 들어오고 여기서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 있네, 여기서 힘이 좋네, 버텨주네 하고 이거는 추가 상승 슈팅 무조건 한번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딱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나잉크와 함께 다음 수익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높은 수익률이죠. 바로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잠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부 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다음 수익률이 포스코케미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10.81%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스코케미칼 한번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네. 하나였죠. 포스코케미칼이 제가 19일 날 매수를 했는데 19일 날 사실 그 전고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사람들은 여기 고점 맞고 떨어질 거다. 그래서 사실 너무 오르지 않았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추세가 너무 좋고 해가지고 그냥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고가를 진짜로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저는 저 정도 수익률에 일단은 짧게 방망이를 약간 좀 짧게 잡고 이제 먹었는데 더 갔네요. 더 간 거는 갔네요. 제가 네.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쵸.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끝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면 저는 매매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수익 종목 리뷰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께서 오늘의 시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종목들을 골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이슈 제나 앵커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슈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데일리 이슈 그 첫 번째입니다. 현대차 관련 이슈로 준비를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AAM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MOU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관련주로 지금 주목해 봐야 하는 게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미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현대차가 UAM에 시동을 건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시동을 지금 걸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대기업들이 UAM 관련된 산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쪽 산업이 굉장히 미래가 좀 밝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릴 때 이제 좀 이슈를 말씀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생태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을 했는데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가 일단은 지리적 특성상 그러니까 육로를 이제 좀 더 발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맞습니다. 섬이 18,00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위로 항공으로 다니면은 그쵸.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 업무 협약을 했다고 좀 보여지고 이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좀 상승세들을 좀 보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빠지긴 했지만 상승세를 어느 정도 한 차례 뭐 슈팅도 나오고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AM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어쨌든 뭐 자율주행 이런 쪽 같이 섹터죠. 이런 쪽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조금 뭐 반응들이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지도로 인도네시아가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이 바닷가에 떠 있는 섬인데 섬 자체도 모양이 네. 예쁘게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이 UAM이 만약에 정말로 구축이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대차와 UAM, 인도네시아 이슈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어쨌든 뭐 드론 쪽이랑 관련된 네. 뭐 베셀 같은 베셀.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어쨌든, 베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베셀은 시가총액은 한 9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베셀은 이제 정부 주도 자율비행 이제 개인 항공기 국책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와 이제 현대차와 함께 참여 중인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괜찮은 회사들이랑 같이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인증이 된 회사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해 이제 핵심 수혜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상승이 한 그래도 고가가 한 7% 정도 찍었네요. 그러다가 분봉으로 보시면 그냥 다 반납을 했죠, 상승폭을. 그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뒤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래대금도 그래도 3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좀 아쉽게 이제 빠지는 모습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베셀이 UAM 관련하면은 항상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됐어요. 네. 항상 상승세도 괜찮고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 캔들로서는 그래도 이동 평균선을 모두 뚫고 121선 위에 안착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섣불리 매수하기는 좀 힘들어요. 만약에 이게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조정이 나오면 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럴 때 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종목 베셀 함께 알아봤고요.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아 이거는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거는 우리 네. 얘기 많이 했으니까 사실 좀 길게 얘기할 필요 없겠죠? 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길게 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거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동 평균선이 그러니까 힘이 모이면서 이제 수렴을 해주는 모습에서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제가 매수 아까 좋게 생각해서 잘 갖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부를 다시 봐도 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럼 모트렉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네. 네, 모트렉스 좋아요. 모트렉스 4차 산업의 이제 혁명인 뭐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차의 이제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HUD 뭐 자동차 타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스죠. 이제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요즘에는 이제 이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에 항상 엮여서 이제 테마성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계속 꾸준히 지금 7월 달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동평균선 정배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배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최근 실적이 3분기에 이제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상승을 하면서 네.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기관이 지금 약간 매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관이 매수 좀 중이긴 한데 최근에 좀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보여지고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 요즘에 시장이 약간 특성이 있어요. 실적이 좋은 이제 종목들은 장이 안 좋아도 잘 버텨줘요. 그리고 장이 좋을 땐 더 잘 가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련 이슈로 3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모트렉스까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멘토님의 탑픽을 고르자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게 좀 탑 원일까요? 굳이 말을 해야 되나요? 제가 2부에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갖고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저 베셀이요. 이러면은 저는 좀 잘못된 네. 사람 아닌가요? 아, 그러면 당연히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다. 캠코와 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한 종목씩 들어보죠.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좀 전망이 밝을 것이다, 어두울 것이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먼저 베셀, 내일 주가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베셀이요? 네. 베셀이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졌던 상황이 그쵸. 사실 좋진 않지만 사실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정도는 이렇게 눌리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참 초반에 잘 보셔야죠, 사실은. 아, 내일 일단 시장이 어떨까도 좀 잘 보셔야 되고 네. 이 이슈가 내일까지 갈 거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모트렉스는 한 3일째 살짝 눌리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에 딱 맞닿고 오늘 살짝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괜찮다. 내일 그러면은 모트렉스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바로 이 멘토님의 노란 독방 안에서 내일 네. 좀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실한 게 네. 제가 맨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총알 한 방이잖아요. 네. 뭐 그냥 막 난사를 하지 않습니다. 음. 진짜 좋은 타점이 나왔을 때만 그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저도 요즘 이 총 게임을 통해서 배웠는데 난사하는 기술을 스프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스프레이예요, 네, 그게 또? 그렇게 난사하지 않고 바로 딱 한 발만을 장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바로 노란 톡방통에 들어오시면요 주포 이현민 4단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현민 멘토님도 있고요. 또 우리 방송에 출연하신 이미정 연구원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자세한 전략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노아 앵커와 함께 두 번째 이슈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가 우리나라의 5G 경험 공유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겠죠. 오늘도 5G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당 이슈에 맞는 관련 종목들 멘토님 통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사실 이 5G 관련주가 시장에서 또 소외를 받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다시금 조금 5G 관련 종목 상승 랠리를 달릴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멘토님만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5G가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꿈틀꿈틀하고 네. 있어서 일단은 저는 그 꿈틀꿈틀이라고 제가 뭐 웃기게 표현을 했지만 네. 여러분들도 꿈틀꿈틀을 잘 포착하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꿈틀꿈틀이 아니고 그냥 팡 뛰어버리면 그때 좀 늦어요. 그쵸. 꿈틀꿈틀할 때 보고 있다가 정말 이게 좋을 것인가 판단을 잘 하고 네. 그때 뭐 매수를 하거나 이래야 돼요. 지금부터 5G는 좀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시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아, 지금이 명언이죠. 조금 무릎 정도의 시기일까요, 멘토님? 지금은 무릎 좀 아니에요? 무릎보다는 조금 밑일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네. 약간 종아리 정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발목과 무릎의 사이 정도지 않을까. 그 정도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슬슬 타이밍이 다가오겠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타이밍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종목과 차트를 보면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이렇게 와 닿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있는지 한번 한 종목씩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제가 뭐 5G 관련주들은 이렇게 막 많은 종목을 갖고 오진 않았어요. 아, 네. 근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오늘 봤는데 기가레인. 네, 기가레인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보시죠. 기가레인은 뭐 RF 이제 통신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을 주로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5G 기지국용 뭐 안테나, 필터, 묘드를 이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보시면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죠. 월요일 날 53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항상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셔야 되는데요. 뭐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안 돼요. 1,300억밖에 안 되는데 거래 대금이 530억이 들어왔고 네. 지금 차트를 길게 해서 보시면 거의 뭐 저가 구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런 구간인데 여기서 5G 호재를 좀 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더 들어왔어요. 800억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이게 다음날 뭐 더 뛸 수는 있는데 그 더 뛴다고 해서 내가 다음부터 저거 더 쪘으니까 이때 미리 들어가야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렇죠. 더 뛴 건 뭐해라? 보내줘라. 아. 보내줄 땐 보내줄 줄 알아야 제가 네, 먹을 때도 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가 좋으니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어제와 오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한 캔들로 묶어 두시고 거래대금 들어온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캔들을 잡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상태를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매수하는 건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지만 꾸준히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공략해 볼 수 있는 그 무릎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보시죠. 무릎에서 살 종목. 네. 사실 아까 그 기가레인도 거의 뭐 무릎이긴 한데 네. 그래도 타이밍이 좀 별로 좋지는 않다 그쵸.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 HFR. HFR. 네. HFR. 네, 뭔가 재채기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HFR은 뭐 이음 5G에 대한 이제 사업을 강화하고 이제 확장해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볼 때 이제 대표 장비죠. 5G 통신 장비 이제 대표 기업인데 HFR이 그러니까 올해 이어 내년에도 미국 대표 통신 기업인 AT&T와 버라이즌을 대상으로 프론트홀 분야 이제 솔 벤더 단독 공급자죠. 이제 이런 지위를 확보하는 등 지속 성장을 좀 이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보시면 일단 오늘 들어온 거래대금과 어제 들어온 거래대금을 보시면 어제는 240억, 오늘은 22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4,3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에는 한 22,500원 그리고 상단은 한 39,8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고 있냐? 상단 하단을 터치를 한 번씩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중간 정도에서 지금 수렴이 나왔죠. 그래서 수렴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5G 이쪽 이슈도 있고 해서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어요. 근데 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지금 박스권에서는 사실 애매한 위치예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좀 이슈가 좋았을 때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은 지금은 좀 비추고요. 지금도 좀 비추해요. 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더 똑똑하게 우리가 매매를 하자 이겁니다. 저는. 그렇죠. 예, 똑똑하게 매매를 하려면 박스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단이나 하단 쪽에 좀 더 가까워졌을 때 그 가까워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손익비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FR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들으면서 당장 매수하고 싶은데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포 이현민 대표님께서는요. 사실 안전벨트, 그러니까 이 수익보다도 손실을 줄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실 포트를 보면요, 멘토님, 이 빨간불보다 파란불이 훨씬 많을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그쵸. 네. 그런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여러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언급된 이 모든 종목들 나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나 앵커와 함께 마지막 이슈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지금 자카르타 중전철 4단계 개발 협력에 관한 이슈가 묶이면서 관련해서 철도 산업들이 눈에 띄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카르타에 우리나라 철도 산업이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철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당 이슈 자세한 내용은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이 자카르타에 우리나라의 철도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개발 협력 그쵸.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서 자카르타의 철도 신수도 이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지금 참여를 하도록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을 이제 그쵸. 끌고 있는데요. 네. 뭐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뭐 신수도청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을 만나서 이제 자카르타 중전철 4단계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뭐 지금 이 부분으로 보면은 어쨌든 국내 철도 관련주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좀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주는 역시 철도 관련주겠죠, 멘토님? 아무래도 철도 관련주가 그렇죠. 맞겠죠. 네, 맞습니다. 이 나라를 조금 발전시킬 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철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도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보실 거는 SPG입니다. SPG 네. 들어볼게요. SPG는 이제 뭐 중국 고속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소형 기어드 모터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또 뭐 전기 자전거, 스쿠터, 공기청정기 내부에 들어가는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뭐 로봇 관련주로도 좀 묶여요. 그러니까 뭐 협동 로봇 관절기에 사용되는 이제 SH 감속기, 뭐 중대형 제조용 로봇, 뭐 공작기에 들어가는 뭐 SR 감속기 이런 것도 만드는 회사여서 그러니까 호재가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점을 계속 좀 높이면서 좀 우상향을 하는 추세이고 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조금 들어온 구간에서 지금 거래 대금 들어온 구간에 뭐 하단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는 최근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네. 이런 모습이 보여주면은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줍니다. 왜냐면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줬다. 그러면 여기보다 좀 더 깨지 않겠다는 좀 의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위치에서 뭐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좀 보여진다. SPG의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도 뭐 괜찮고 철도 관련주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SPG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다음 종목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대호 AL이 있겠네요. 네, 대호의 1L입니다, 여러분. 네, 대호 대호 AL 이, AL. 네, 네. 가보시죠. 대호 AL은 이제 철도 차량 제조와 철도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 하나는 현대로템의 1차 협력 사인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철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네. 현대로템 같이 좀 큰 회사와 이제 관련이 돼 있으니까 1차 협력사이니까 좀 그 점이 부각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그 빈살만이 또 방문을 하잖아요. 또 이 점도 좀 이게 엮여 있어요. 빈살만의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방문 소식에 철도 관련주들이 좀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뭐 완전 거의 뭐 바닥인가요? 이거 뭐 굉장히 밑에 있는 구간이죠. 거의 그쵸. 바닥 구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바닥 구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오늘 오기 전에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10월 12일부터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아,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물스물 뭐 이 정도 거래대금 뭐 50억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씩 꿈틀꿈틀 제가 말하는 꿈틀꿈틀이 이 정도 아. 뭐 꿈틀꿈틀 되고 있다가 제가 꿈틀꿈틀 잘 봐야 된다고 하시죠. 네. 꿈틀대다가 오늘 슈팅이 나왔잖아요. 아, 나왔네요. 오늘 슈팅이 시원하게 나오고 38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은 참고로 770억입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이 좀 너무 작아서 사실 섣불리 매매하시는 거는 조금 조금 비추하고요. 주의가 필요하다. 네.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현대로템도 바보는 아니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 철도 관련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주포 이현민 사단 이현민 대표님과 함께 우리 오늘의 히든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힌트 들어보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 섹터가 뭔가요? 섹터요? 네. 섹터는 뭐 말씀드려도 근데 이 섹터 말씀드리면은 안 조금 돼요. 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섹터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단어를 언급하지 마시고요. 네. 뭔가 몸으로 말해요를 하면 제가 맞춰볼게요. 이거는 뭐 맞추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몸치는데 이게 네. 약간 이런 이게 느낌인데 약간 이게 오리배? 오리배? 이게 뭐예요? 그 나 알겠어. 롯데월드의 오리배 나 아니에요? 알겠어, 나 알겠어. 뭐예요? 갑자기 다람쥐 같은 나 느낌이 알겠어. 나세요? 네. 그 태풍 아니에요? 태풍? 태풍이요? 태풍? 네. 이거 뭐지? 태풍이 이렇게 이게 가나요? 뭐죠?
저는 태풍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다는 건 처음 지금 들었는데. 뭐지? 시청자분들 약간 혹시 바람? 이게 무엇인 줄 알 것 같으면 주포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조금 추측을 올려주시면 저희도 함께 참고를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느낌의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뭐 중국에 네. 있는 뭐 태극권 같기도 하고요. 뭔지 잘 저는 모르겠으니까 태풍 네. 그 바람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아, 바람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람. 관련이 있어요. 이게요? 바람개비는 아니고 네. 바람이랑 그럼 관련이 있어요. 풍력이겠네요. 아, 풍력인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실시간으로 이 노란톡방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풍력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풍력 관련주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힌트를 받기 위해서 제나앵커와 함께 풍력 관련주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시죠. 네, 풍력 관련주 왠지 이 손동작에서 바람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우선 풍력 에너지주 한번 이현민 멘토님 방심하지 마시고요. 이 중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CS 베어링, 대한 그린파워, 그리고 KPF, 삼강 MNT, SY가 있습니다. 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니슨, 동국산업, 태웅, 동국 SNC, CS 윈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화면을 바꿔봤는데요. 멘토님, 이 10종목 중에 있나요? 아, 제가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가지고. 에헤, 있나요, 없나요? 아, 뭐, 아유, 좀 잘 봐주세요. 네. 있는 거 같네요. 예. 네, 아,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같다. 있는 거 어쨌든 같네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10가지 종목 안에 있으니까요. 조금 집중하셔서 여러분 나는 이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어떤 이슈로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멘토님만의 멘토님 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이 회사가 어쨌든 뭐 글로벌 터빈 제작사인 굉장히 뭐 거의 탑 티어 3 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의 매출량이 뭐 한 9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너무 좋고, 그러니까 글로벌의 탑 3인 회사들한테 90% 정도의 납품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뭐 일단 기술력은 당연히 좋은 거고 뭐 무너질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쪽 섹터가 최근에 어쨌든 뭐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선방을 하면서 IRA 법안에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조금 더 잘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에 어느 정도 좀 힘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우리 주포 멘토님께서 선택한 종목이고 호재라고 한다면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 이런 말 있더라고요. 신조어 중에 말모. 언니가 그 말모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 종목에 더해서요. 사실 더 이상 설명하고 더 이상 힌트를 드리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주포 이현민 사단과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야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과 함께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알려드리는데 안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함께하자 이런 멘트, 마지막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함께 하자요? 네. 위아더 원. 감사합니다. 와, 뭔가 지금 2002년 월드컵대로 약간 회귀한 느낌이. 붉은 악마 스타일입니다. 그쵸. 잠깐 들었습니다. 얼마 안 우리- 있으면 또 월드컵. 그쵸. 붉은 악마 이현민 멘토님과 지금 바로 노란 쪽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고요. 3부 주식공장장은 내일 더 알찬 이슈, 알찬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지만 계속해서 코인 방송은 이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서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